한국에 있는 거 좀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다 넘겨놔야 될까? 한국 사람들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탑 5 안에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다만 세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금융, 돈이 가지 않는 것. 두 번째가 창업가 정신.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구체적인 투자법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주식을 사셔서 손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을 투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분명히 10년, 15년을 갖고 있어도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 저 같은 사람들일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기업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그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기업을 안목이 없는 게 아니라 기업을 안 본 거예요. 그렇죠. 기업을 안 본 거예요. 주식 투자를 사고 파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아예 안 본 거예요. 내가 요새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연예인들하고 많이 출연한 게 네네네. 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 출연하는 거는 그 연예인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100% 자기 실패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난 이렇게까지 잃어봤어. 막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는 뭐 그 재단 탕진회도 해봤어. 그거를 나는 창피해서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하잖아. 아 그러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네. 그게. 그렇죠. 근데 내가 물어보거든요. 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가 사라 그래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상장 폐지가 됐대. 그래서 상장 폐지요? 상장 폐지된 주식을 갖고 있대. 그래서 상장 폐지된 주식을 고르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 그치.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되긴 해요. 그거는 굉장히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상장 폐지된 회사를 갖고 있을까? 그 회사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랬더니 몰라. 몰라. 그렇죠. 보통 몰라요. 아니 뭐 만든다 그러던데 그게 뭐 어떻게 어디 납품한다 그러던데 아니 뭐 특허가 있다 그러던데 아니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매덕을 투자했다고요? 내가 무슨 특별히 잘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내가 그 물건을 써봤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어떤 건가 조금이라도 더 그런 걸 신경을 썼다 그러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다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종목 고르는 안목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특별할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동업을 한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내가 동업자가 되는 거거든. 정말 믿을 만한 친구 아니면 동업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경영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더스트리를 잘못 고르면 망할 가능성이 크겠지. 예를 들어서 친구랑 하는데 노래방을 차렸다. 특별함이 없죠. 진입 장벽이 쉽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기업은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게임이다. 공장을 짓지 않아도 되잖아. 매출액이 늘어갔는데 매출액이 2배가 되는데 옛날에는 물건을 만약에 100억을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만약 200억으로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공장이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증설을 해야. 근데 요새는 확장성이 있고 그렇지 않거든.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예가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경쟁자가 나오기 힘들죠. 이미 내 걸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 데랑 내가 투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여의도에 뭐 좀 어르신 한 분 만나 뵀는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투자를 잘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죠. 네. 이게 이렇게 무슨 현상이 발생하면 사회에 이게 무슨 사이드 이펙트를 또 가져올 거고 그렇지. 뭐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막 네다섯 단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골라서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재미도 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그럼요. 토론해야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음. 그래서 투자 클럽도 만들어 보고 이제 그런 문화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한국이 일단은 주식을 멀리하라고 배웠고. 맞아요. 뭐 집안 어른 중에 뭐 주식해서 망했느니. 그게 막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버블이다, 다 쓸데없는 얘기거든. 근데 확실히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60대신데 저 사회생활 시작할 때 뭐 이럴 때만 해도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새는 본인이 하세요. 지금 우리 회사에 오시는 분들 모두 다 60대예요. 내가 강연 가면은 20대가 거의 90%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제 그 다음 팔로업이 중요하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흥분이 돼야 돼요. 나는 이런 주식 갖고 있어. 근데 너무나 아직도 매스컴에서는 뭐 버블이다.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다. 뭐 다 그거는 소음이거든. 나는 15년 후를 걱정하고 있는데 한 명도 맞출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는.
근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으면 천재고 안 맞으면 뭐 관두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이거든. 요새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아, 미국이나 중국 투자 워낙 많이 하시니까 한국에 있는 거 좀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다 넘겨놔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대표님은 그래도 한국 시장의 좀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새? 아니 해외 투자하는 걸 내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펀드에 보면 해외 투자는 펀드도 집어넣고 나도 포트폴리오 분산할 수는 있죠. 같은 주식 안에서도 네. 한국 주식에 뭐 70% 정도 하고 30%는 뭐 미국에도 하고 뭐 유럽에도 하고 그거는 자기 선호도니까. 근데 나는 한국 주식을 왜 한국 사람들이 멀리 할까?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한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한국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한국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퇴직연금이 커질 거고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일 좋은 주식시장은요 1년에 한 70%씩 올라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게 제일 좋은 시장이에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보다도 한국 시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이 분명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진 건 맞는데 그러면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 이외에도 그러면은 계속 경쟁력을 좀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한국 사람들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을 봤을 때 탑 5 안에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봤죠? 한국처럼 좋은 나라 있어요? 솔직히 버스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그럼요. 한국밖에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하잖아요. 치안이 좋고 예. 밤 11시, 1시까지 다녀도 뉴욕에 있다고 보세요. 못 다니죠. 지하철은 일단 타면 안 되는 거고 매일 총소리 들리고.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고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거든요. 또 교육열 높고. 그래서 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다만 3가지 고칠 게 있어요. 한국은. 첫 번째가 금융교육, 돈이라게 하는 거. 두 번째가 창업가 정신.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싶어야 돼요. 세 번째, 여성에 대해 여성 인력을 이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성들이 더 학력도 높고 남성보다. 근데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들이 이 경제하는 거에 한 축을 지금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제도 때문에. 회사 들어가게 되면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고급 인력이 한국 경제에 남성들 같이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리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여성이 CEO인 경우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통계적으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이 죄송한데 남성들이 다 망쳐놨거든. 다양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문화적인 그런 게 생겨요. 다양성이 중요하거든요. 여성들이 충분히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문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계속 여성들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일본을 망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직된 문화거든. 일본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경직된 문화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일본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궤도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3가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라고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한국 사람도 영리하잖아요. 배웠을 때 학습 효과가 훨씬 크거든 어느 나라보다. 금융 문맹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이 금융 문맹률이 일본하고 지금 세계 첨단이거든요. 금융 문맹이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변한다고. 그러면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이 진짜 진정한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커요. 뭐 사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공부보다 먼저 액션이 중요해요. 아예 출발을 안 해. 내일 출발하지. 모레 출발하지. 또 어떤 사람은 평양 쪽으로 가. 처음부터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